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변함없이 찾아온 삶의 탐구 쭈니입니다. 오늘따라 평소보다 다르게 보이네요. 오늘 하루가 뭔가 여기도 변한 것 같은데, 이 왼쪽에 화면상에는 안 보이지만은 대전 대작경찰서가 새롭게 완전히 단장을 해서 마무리 작업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이랬었나? 날씨가 이랬었나? 한참 하여튼 뭔가 공사를 하더니만 새롭게 단장을 했네요. 페인트 칠도 새롭게 하고 멋지네. 별관도 따로 마련하고. 별관에서는 무슨 업무를 보나? 교통안전계 뭐야? 광호회? 지능범죄수사 체력증진센터 경비 개탁 격대 별관에 그런 것들이 있네.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긴 하는데 경찰서 바로 맞은편 대덕서방서 여기 같이 때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건너편 부분은 빌라들이 형성되어 있고, 또 빌라 주변으로 상가랑 아파트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영진로열 아파트네. 여기는 그 버통에 들어가는 버통 영진로열 아파트, 중리동에도 영진로열 아파트가 있는데, 영진로열 항상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진로열만 들었지. 영진로열이 노얄 이것도 어떤 정답이죠? 영진로열이라는 게 이렇게 아파트를 중리동에도 형성하고 버통 형성하고 이게 영진로열이 어떤 그룹인가 본데, 평소에 관심 없었는데 그냥 영진로열 같은 데이 어떤 그룹이 지금 단지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혹시 검색해보면 나올지 모르지만 검색해봐야겠습니다. 영진로열 그룹이라는 게 있나, 대전이랑 속한다는 그룹인지 아니면 정적으로 속한다는 그룹인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저는 지금 60km 정도 달리고 있고요. 여기는 60km 초과가 안 되는 거고요. 뒤에 후미에서 따라오던 차에 차선 경계를 저를 앞질러 갔고요. 이후 지금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고 전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속도 적당히 유지하면서 앞에 큰 트럭이기 때문에 굳이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컬러링 갖고 그림자 들어가면 별로 안 좋았어요. 약간 원심력이 우측으로 조금 작용하고 있고, 약 500m 전방에 신호와 속도 위반 RV 차량 시속 60km 이미 제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수행을 해서 안전하게 했고요. RV 차량 막 이리저리 차선을 무리하게 변경하면서 약간 위험스럽게 주행하고 있습니다. 전방 신호 파란불이고요.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측에 버스 주의하면서 앞에 약간 정체하고 있는데요. 아마 버스 때문일 수도 있고요. 3차선에 불법 주차해 있는 트럭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될 판인데요. 여기 지나치면서 지금 변경하고 고개 돌려 확인했고요. 저는 3차선으로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만 앞에 버스들이 있고 지금 변경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트럭이 또 하필 저 자리에 또 접촉입니다. 아무래도 이 신호 안전하게 받기는 어렵네요. 그냥 기다렸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RV 차량 지금 직진 신호 차량하고 무리하게 끼어드는 거 보십시오. 여전히 위험스럽게 운전을 하는군요. 저는 안전하게 직진 신호 차량들이 지나간 후에 안전을 확보한 후에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입니다. 일단 3차선을 안전하게 맨 가차선을 안전하게 진입한 다음 그 다음에 차선을 변경해야죠. 그러나 저는 차선을 변경할 필요 없고 3차선을 계속 유지할 거지만 골목길에서 합류되는 차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행하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0m 정도만 주의하면 됩니다.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골목에서 합류하는 차량 없었고요. 속도 이제 조금 되겠습니다. 휘발유 1468원 1300원대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은 여기는 1400원대예요. 앞에 약간 정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차선으로 나오는 차량은 아니었네요. 속도 줄여주고요. 정체 현상 발생하기 때문에. 네, 한 뭐 요 정도 정체는 한 50초 정도만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휘발유 값도 1,458원, 1,400원대네요. 다시 휘발유 값이 오르기 시작했네. 그리고 우측에는 지금 화면상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산을 깎아가지고 좀 뭔가 멋지게 또 뭔가를 구축하고 있네요. 중위는 990원. 대성공업사 1급이죠. 카센터는 급 자체가 없어요. 1급, 2급 이런 게 없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비속어로 후라카시? 후카시? 뭐라고 그랬냐? 아무튼 전문가는 아니다. 그래도 일반인들보다 차에 대해서 좀 알고는 있지만 아무튼 전문가는 아니다. 기술자가 아니라니. 공업사 1급, 2급 이렇게 급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기술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수리가 아니면은 카센터에 가시면 안 되고 이런 1급, 2급 공업사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웬만하면 지정정비소, 현대차면 현대, 삼성차면 삼성, 기아차면 기아, 자동차 서비스에 가시는 게 중대한 문제가 있을 경우. 여기서 중대한 문제는 좀 애매한데 요즘은 다 컴퓨터로 돼 있고 장치들이 매립 장치로 돼 있기 때문에 엔진 오일 단순하게 가는 것도 아무 데서나 갈면 안 되죠. 컴퓨터 세팅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트럭 지금 건설 자재 같은 것을 잔뜩 실은 것 같죠. 너무 붙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자재가 갑자기 떨어질 수 있죠. 지금 화면상 보이지 않지만 우측에는 바위들이 멋지게 마치 깎아지는 듯한 바위들로 된 산이 있습니다. 항상 보던 산인데 마치 소풍 온 것처럼 멋집니다. 왼쪽에는 슬슬 봄을 맞이하는지 버들나무들이 새록새록 파랗게 돋아있고 잎들이 매우 방금 승용차 불리하게 지금 차선 변경하죠. 분위기 살짝 안 좋죠.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가 이 시간 10시 29분인데요. 뭐 출근과 겹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근 시간들을 다른 사람 겹치해서 조절하기 때문에 11시까지는 출근 시간이 겹쳐져 있을 수 있다 예상해야 되죠. 전체적으로 지금 도로 분위기 살짝 지금 안 좋아요. 제 느낌상. 저는 현재 지금 70km 정도로 준수해서 달리고 있고요. 버스 전용차로 1차선에도 지금 승용차들이 계속 무시한 채 계속 달리는 차들 많고요. 그렇다고 제가 뭐 투철한 신고 정신을 발휘해서 저런 차들 신고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심하시고요. 저는 그냥 개인 영상 촬영하는 삶의 당구꾼입니다. 교통에 관련된 불법 행위라든가 이런 걸 찍어서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교훈 같은 걸 주고 있고 같이 위험 요소에 대해서 생각할 뿐입니다. 그래도 이 영상을 보고 다른 분이 또 신고를 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죠. 저는 아무튼 그런 목적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뒤에 트럭 한 대 후미에서 약간 바짝 안전거리 확보하지 않은 채 따르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 70km 정도로 달리고 있고 앞 트럭과 100m 정도 유지하면서 안전거리 유지하면서 달리고 있습니다. 좀 전보다는 다소 도로 전체적으로 도로 상황이 약간 안정된 분위기 보이고요. 왼쪽에 트럭 볼보 멋집니다. 트럭. 볼보에서는 저런 대형 트럭들 튼튼하게 만드는 것 같죠. 느낌상 예전부터 저런 트럭들은 볼보가 흔하니까요. 그리고 이 볼보 하니까 친구 하나가 생각나는데 볼보에 굉장히 빠져있는 친구가 하나 있고 지금도 여전히 빠져있을 겁니다. 뭐 자전거든 뭐 자기 차든 볼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음에도 볼보 마크를 사방에다 마킹해서 다니는 친구인데 심지어는 자기가 쓰고 다니는 모자 볼보도 아닌데 볼보 마켓을 뭐 도배하듯이 붙이고 다니는 볼보에 빠져있는 친구가 있는데 한 1년 전이었나요? 2년 전에 연락을 한 뒤로는 다시는 연락 안 합니다. 연락을 했더니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연락했지. 그냥 보고 싶으니까 목소리 듣고 싶고 그랬더니 용건만 말하라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절대 전화를 안 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용건이 있어야 전화를 하나? 아무리 바빠도 야 내가 바빠 좀 이따 통화하자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용건만 얘기하라고 해서 저 그때부터 지금 전화 이제 안 하기로 했고 아예 그 친구하고도 지금 이제 친구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네, 물론 제가 뭐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벌써 말투에서 알 수 있잖아요. 상대방은 나를 그렇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목소리 듣고 싶거나 아무 이유 없이 목적 없이 그렇게 전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그렇게 나를 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용건이 있으면 말해라 이 얘기. 용건이 있기는 나 용건이 없는데 용건이 없어서 전화했는데 용건을 말하라고 하면 뭘 말하라는 거야 도대체. 나 그냥 네 목소리가 듣고 싶고 그냥 보고 싶으니까 전화한 건데 용건을 말하라고 하니까 이거 황당한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냥 내 잘못이야. 목적이 있어야 전화하고 용건이 있어야 전화를 했어야 됐는데 내가 잘못한 거죠. 이 몇 달간 저는 물론 이제 제 성격이 좀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많은 실망을 합니다. 제가 꼭 우리 사이가 어떤 인간관계가 용건이 있어야 전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 목소리 듣고 싶기도 하고 오랜만에 이렇게 전화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오랜만에 전화하면서 용건이 있어서 꼭 하나 보지?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그렇게 세파에 찌들려가지고 상처를 받을 수는 있다고 보지만 적어도 나는 관계를 그렇게 가지는 사람이 아닌데 용건을 먼저 말해라. 예, 용건이 없는데 용건을 어떻게 말을 하란 말입니까? 네, 아무튼 제가 지난달부터 전화번호를 정리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부류를 나눈 거죠. 정말 용건이 있어서 전화하는 부류 몇몇은 그냥 이해관계상 남겨놓고 남은 그냥 아니 싹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고 정말 중요한 번호는 내 두뇌에 저장. 아이고 전화번호 놓치면 안 되는데. 네, 나중에 잘라요. 자기 전화번호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애워야 되죠? 네, 여기는 어떻게 소리를 냈으니까 잘라야 되겠다. 무의식적으로. 네,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 네, 누구 전화번호인지 말을 안 했으니까. 네,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해두기로 마음을 먹고 네, 전화번호를 싹 다 부질없습니다. 네, 웬일로 조금 앞으로 갖다 댔네요. 알고 있잖아요. 항상 버릇처럼 초입부에 대면 조금 앞으로 갔어요. 이 영상을 보나요? 조금 앞으로 가라고 그 늘 바랬더니 조금 앞으로 갔어. 신기하네. 꼭 출근할 때 되면 어딘가 여행을 가고 싶어. 날씨가 좋아서. 날씨가 좋아서 항상 느낀 거 출근하면 어딘가 이대로 그냥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 네, 이게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라 실제로 조금만 더 시스템을 갖추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좋으니까 유유자적하면서 적당히 마음에 드는 커피숍에 물론 이제 네트워크가 와이파이 같은 게 잘 돼 있으면 좋겠죠. 커피숍에 들려서 아침 업무를 보고 뭐 도시락을 싸갈 수도 있고 아니면 괜찮은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 마무리 업무를 본 다음에 경치 좀 즐기면서 어차피 이동 중에도 걸으면서도 핸드폰으로 업무 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경치도 좀 즐기고 하고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가하는 삶 일단은 1차적으로 그런 삶을 지금 일단 살고 싶고요. 아주 황당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서서히 그렇게 준비를 지금 계속 해왔고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부질없는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에도 실천 가능해요. 지금 당장에 조금 다소 무리가 있을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저는 지금 여기 이렇게 사무실로 나올 필요 없이 이렇게 지금 떠나고 싶은 1시간이고 2시간이 좋아요. 어디든 경치 좋은 커피숍에서 와이파이가 되고 네트워크가 잘 돼 있는 커피숍에서 대략 업무를 보고 맛있는 식사를 한 다음 경치를 좀 구경하면서 핸드폰으로 또 예상치 못할 업무 확인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업무 체크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구상하면서 그렇게 업무를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고 마음입니다. 그렇게 일단 1차적으로 그렇게 먼저 살고 싶습니다. 제가 헛소리가 아니에요. 자, 아무튼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고요. 여러분도 힘차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오늘 화요일이죠. 올해인지 화요일인지 솔직히 분간도 잘 안 갈 만큼 정신이 없긴 한데 아무튼 화요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화요일 한 주에 또 한 주가 또 반 가까이 이제 다가가죠. 한 주 잘 운영하시면서 계속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삶의 탐구 준이었습니다. 네, 삶의 탐구 준이 지금 퇴근합니다. 지금 시각은 거의 5시 23분. 왜 이렇게 많이 지났지? 금방 나온 것 같은데 5시 나온 것 같은데 이상하네. 네, 문득 나뭇가지에 비친 태양을 보니까 사진 한 컷을 찍고 싶다는 충동에 빠졌는데요. 그러다가 예전에 본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영화 제목은 기억이 없어요. 근데 어떤 장면이었냐? 그 사람이 양복집을 하던 사람이었나? 아무튼 양복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가게를 하던 사람이에요. 어떤 거리에 가게를 하던 사람인데 아마 풍경은 런던 비슷한 그런 곳인 것 같아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왜 런던 거리는 우리나라처럼 막 복잡한 건 아니잖아요. 뭐랄까, 도로는 떨어져 있고 왜 상가에는 뭔가 공원 같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 그 상가 앞에 아무나 걸리는 대로 한 사람을 지목해서 매일 아침 한 컷을 찍습니다. 물론 양해를 구해서 뭐 찍기 싫다고 하면 안 찍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컷 한 컷 매일같이 매일 다른 사람을 같은 장소에서 그 시간에 아침에 한 컷만 딱 찍어요. 그런데 우연찮게 한 컷을 찍은 그 사진이 어느 날 누군가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대충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어떤 노인이 지나가길래 또 역시 그 시간에 그 노인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그 노인의 자식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며칠 전에 돌아가셔서 그 생에 살아가실 때 마지막 모습을 찍은 사진이 없어. 그러니까 그 사진을 구할 수 있겠냐. 근데 당연히 있죠.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진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매일 다른 사람을 찍었겠죠. 어쨌든 같은 시간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 있음에도 엄연히 다르다는 거. 우리가 매일같이 쳇바퀴 돌듯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시간 되면 출근했다가 지금 저 쭈니처럼 시간 되면 또 퇴근하잖아요. 근데 항상 틀리다는 얘기죠. 지금 틀려. 저기 뭐가 쓰러져 있네.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소재였죠. 자, 오늘은 이런 얘기를 나누려고 했던 건 아니고 문득
태양을 보다가 한 컷 찍고 싶다는 사진 한 컷을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영화 한 편이 생각났고요. 오늘은 설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비가 오기 전에 비설거지 한다 하죠. 여기서 설거지는 비가 오니까 막 밀린 설거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비설거지 한다고 해서 비가 올 때 밀린 설거지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요즘 사람들은 또 모를 수도 있겠네. 비설거지 한다 그러면 이제 비가 오니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시골에서는 준비할 것들이 많죠. 밖에다가 말리려고, 햇빛에 말리려고 내놓았던 곡식들 다 걷어들여야 되고, 예를 들어서 방목해서 소를 키우는 경우에는 이제 소가 비 맞으면 안 좋으니까 소도 외양간에 들여놓아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비설거지 할 게 많아요. 비가 딱 오기 전에 딱 느낌으로 알죠. 시골 사람들은 더더욱 느낌으로 딱 알아요. 비가 오기 전에. 30분 전에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다 비설거지를 막 합니다. 정신없이 바빠요.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물론 도시에서도 비설거지를 할 수는 있죠. 근데 뭐 그렇게 많은 일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뭐 밖에 빨래를 널어놨으면 빨래를 들여놓는다든가 이 정도겠죠. 근데 어쨌든 설거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식당 가서 밥을 먹지 않고 직접 도시락을 싸와서, 아내가 물론 싸주죠. 싸와서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다 먹고 난 다음에는 설거지를 해서 가져갑니다. 사무실에서 설거지해서 가져가는데, 문득 설거지를 하려다가 그 반찬을 다 먹긴 했습니다만, 이 반찬에 이제 양념 같은 게 묻어 있잖아요. 그리고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정주영 회장님의 말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양념이 묻어 있는 걸 설거지를 하면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아니, 이 양념을 왜 그냥 버리냐? 밥 한 숟갈 떠가지고 여기 양념에다 비벼가지고 쫙쫙쫙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렇게 호통을 쳤다 합니다. 문득 설거지를, 양념이 묻은 반찬 그릇에 설거지 하려다가 그 호통 소리가 마치 저한테 들리는 것처럼 들려왔어요. 근데 저는 결국 그냥 씻었습니다만, 저도 한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술부에 들어갔는데, 이제 다른 애들은 이제 학원도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부모님이 그림 그리는 건 이제 환쟁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몹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몰래 그림이 좋아서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학원을 다닐 염두는 못 냈고요. 다행히 어떻게 미술부에 들어가지고, 미술부는 또 미술실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저는 거기서 먹고 자고 했습니다. 사실은 학교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 안 돼요. 수희 아저씨가 올라가지고 막 쫓아내고 하는데, 어쨌든 몰래 탁자 밑에 천을 가려가지고 수희 아저씨한테 안 들킬 수 있도록 잘 해가지고 그 밑에서 자기도 하고 하면서 끼니도 해결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학교에서 살았습니다. 물론 이제 집이 가까웠으면 왔다 갔다 했을 텐데, 저희 집은 버스를 타고 또 1시간 이상 가야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형편이고, 그리고 차편도 또 첫차 막차가 다 끊어지는 시간도 있고 해서 그림은 더 그리고 싶고 하니까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그런 생활이 대학교까지 이어집니다. 대학교 가서는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동아리실에서 한쪽 칸을 막고 좀 배려를 한 다음에 제 작업실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또 먹고 자고 했어요. 물론 이제 학교 전기 쓰고 뭐 그랬으니까 딱히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갈 일은 없죠. 그리고 거기 다 수도도 있으니까. 다만 이제 어쨌든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래도 먹어야 되니까 뭐 카레든 라면이든 뭐 이런 종류였지만 그런 것들이 제 주식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마치 캠핑 나온 것처럼 그런 이제 캠핑 나온 것처럼 일정한 이제 그릇에만 그런 음식들을 이제 덜어서 먹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설거지하기도 용이치 않고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양념들이 묻어 있으면 최대한 밥으로 해서 비벼가지고 그렇게 먹기도 했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먹은 다음에 다시
마실 물을 거기다 부어서 한번 이렇게 쭉 흔들흔들 씻겨가지고 또 마시고, 예, 그렇게 하면 거의 이제 그런 양념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리고서는 이제 마지막에 화장지 한 2칸 입 한번 닦고, 그거 닦고 한 다음에 설거지를 하면 거의 뭐 그 상태면 기름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설거지도 용이하고,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겨울이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뭐랄까, 도인처럼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림 그리고 시 쓰고 글 쓰고 음악 만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겨울이었어요. 밖에 나가 보니까 그때가 이제 이른 아침이었어요. 이제 아무도 아직 눈을 밟지 않은 상태. 눈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 작업실 주위로 제가 이제 화장실도 어쨌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화장실은 물론 이제 학교 화장실이죠. 그 강의실에 있는 한 50m쯤 떨어진 강의실에 화장실 하나 있을 때 거기가 제일 가까웠거든요. 어쨌든 제가 거기까지 이제 항상 움직이는 곳이라 눈을 쓸기 시작했죠. 눈을 쓸다 보니까 뭐 그 눈 속에는 낙엽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쓸다 보니까 문득 순간적으로 연상이 되는 거였습니다. 뭐가 연상이 됐냐? 마치 제 과거를 보는 듯한 연상이라고 할까요? 승복을 입은 전방에 중 하나가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눈을 쓸고 있는 연상이, 모습이 제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겹쳐집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전생에 내가 스님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오늘 지금 이제 설거지 얘기를 이제 빗대서 그때 당시 얘기를 지금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이제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몇 가지 신기한 일들이 제게는 이제 벌어졌습니다. 물론 제 입장에서는 제 식으로 표현한다면 절대 신기한 건 아닌데, 세상의 기준으로 이제 표현한다면 신기한다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신기한 일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같이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날 또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글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글이라기보단 정확하게 표현은 시를 쓰고 있었죠. 근데 제가 그 시를 쓰면서 그 시 속에는 까치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눈이 등장했죠. 아무튼 시를 쓰고 있는데 눈과 까치가 제 시 속에 등장했고, 그렇게 시를 한 편 딱 쓰고 밖에 나와 보니 수북하게 눈이 쌓여있다. 그리고 어디서 날아왔는지 까치떼들이 정말 수천 마리가 그 제 작업실 앞에 날아와서 나뭇가지도 있고 막 그 눈 위에도 있고, 그렇게 뭐지 막 시커멓게 그냥 있는 겁니다. 정말 무슨 말도 안 되는 것처럼, 어디서 누가 막 때려잡아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그냥 시커멓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웬일이래 얘들이 왜 여기 이렇게 모여있대. 그때는 그랬죠. 왜 이렇게 모여있나.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됐죠. 내가 시 속에서 눈과 까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얘들이 온 거구나. 그 후로 세월이 지나서 우리 박목월 시인 아시죠? 박목월 시인의 절친한 친구 한 명이 있다고 합니다. 지인이 있었는데, 그 지인은 사실 등단을 안 해서 유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시인인데, 어쨌든 박목월의 지인, 시인이죠. 같은 시인인데, 그 시인이 예를 들어서 뭐 새에 대해서 시를 쓰면 그 시인 앞엔 새가 모여들었고, 그래서 뭐 반딧불에 대해서 쓰면 반딧불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 박목월 시인의 수필집에 보면 그런 내용이 일부 기록되어 있어요. 아주 짧지만. 근데 저는 그걸 읽고 머리가 쭉 빗으면서 뭔지 알았거든요. 내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박무hl 시인이 그렇다고 뭐 허풍을 떨었겠습니까? 지인을 빗대서 허풍을 떨었겠어요? 아닙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까치와 눈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가봤더니 정말 눈이 와 있고 까치가 모여들었다 이겁니다. 그 후로도 그런 일들이 제 삶에서는 계속 벌어집니다. 물론 그때 당시 이제 고등학교 시절부터 거의 10년 가량, 그러니까 10대 후반부터 20대 말까지 저는 계속 세상과는 전혀 연관되지 않은 채 오로지 제 예술 세계 속에서만 파묻혀 살았거든요. 그래 지금 생각하면 아까 뭐 전생에 스님이 아니었을까라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저는 거의 돌을 닦듯이 그런 시간을 10년 이상 가졌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수행하는 도승처럼 그렇게 생활했고요. 지금 보니까 뭐 식사를 한 거라든지 명상에 빠지는 듯한 그런 어떤 일련의 그런 사고들 그리고 행동들, 항상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를 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악을 만들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림을 그렸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행했거든요.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이.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10년 동안 수행을 한 어떤 10년 이상이죠. 사실은 10년 이상 수행을 한 어떤 도승처럼 그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분께 계속 신기하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저한테는 신기한 게 아니라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신기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신기한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두 번째 이제 신기한 일은 잠깐 여기 위험한 공간을 좀 통과하고 다시 이어갈게요. 집중해야 되니까. 두 번째 신기한 일은 이제 제가 거의 20대 후반쯤에 너무 행복을 느낍니다. 그냥 저절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만족스러워서 모든 것으로부터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제 거의 도의 경지에 다다른 거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굳이 이 더러운 세상에 살 필요가 있는가 이런 생각에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 자살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제 식으로 표현하면 자살은 아니고 이제 그만 세상을 치워야겠다. 이 고통스러운 이 고통의 세상에서 나 이제 휴식을 취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이제 죽을 자리를 찾으러 다닙니다. 그래서 죽을 자리를 이제 찾으러 다니는데 그날따라 또 부슬부슬 비가 와요. 계속 이제 죽을 자리를 찾아 걷는데 비가 부슬부슬 옵니다. 과속 방지턱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강이 막 범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강 속에 뭘 확 던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이제 일단은 그 비가 부슬부슬 오기 때문에 다리 밑으로 일단 이제 비를 피했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에 가서 마지막 시는 한 줄 써놓고 죽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비가 올 줄 알았기 때문에 뒤에 비닐로 잘 포장해가지고 펜과 노트를 비에 안 젖게 잘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꺼냅니다. 그리고 딱 마지막 시를 쓰기 위해서 묵상을 시작합니다. 묵상을 시작하고 한참 한 뭐 30분, 1시간 정도 이제 묵상에 잠긴 다음 마지막 내 생의 마지막 시를 한 줄 써내려갑니다. 물론 이제 한 줄은 아니었고 굉장히 긴 시를 씁니다. 거의 죽기 싫어서 시가 끌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장편의 시를 씁니다. 근데 마침 이 시를 쓰려고 보니까 우연찮게 그 다리 밑에 한쪽에 초 하나가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래 이 초를 제가 켰죠. 그래서 약간 이제 다리 밑이라 어두웠기 때문에 초를 켜니까 좀 밝아지더군요. 그래서 시를 쓰기에 최적인 이제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저 촛불이 다탄과 동시에 내 시는 완성될 것이며 내 생명도 저 바다에 저 강물에 던져 휩쓸려 꺼질 것이다 라는 스스로의 예언과 동시에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뭐 문자가 하나 왔는데 뭐 네임보 포인트가 뭐 10,000원 정도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초도 다 타들어가고 이제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강물에 뛰어들려고 합니다. 폼을 잡으려고 하죠. 그랬더니 갑자기 하얀 비둘기 떼들이 개떼처럼 몰려옵니다. 그냥 진짜 개떼로는 이게 부족해. 개미떼처럼 몰려옵니다. 그냥 시커멓 아니 하얗게 그래가지고 제 몸이 한 치 앞도 못 나가게 막 그냥 제 앞에서 막 날아다니는 비둘기, 내 어깨에 붙은 비둘기, 내 손을 잡은 비둘기, 내 발에 막 비둘기들이 막 움직일 수 없어가지고 강물에 못 뛰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못 죽었어요. 네, 그래서 진짜 못 죽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하늘의 뜻이 아닌가. 내가 또 세상에 더 살아서 뭔가를 더 뭐 메시지를 남겨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 그냥 나름 핑계를 대봤죠. 얘들이 괜히 이럴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참 신기하게도 제가 자꾸 신기하다는 게 굉장히 거슬리는데 신기하게도 하얀 비둘기 떼들이 그 비가 아직도 부슬부슬 오고 있는 그 거의 이제 새벽 시간에 가까웠는데 어디서 날아왔는지 그렇게 하얗게 온천지를 뒤덮고 저를 강물에 못 뛰어들게 막습니다. 그래서 죽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구차하게 삶을 연명하죠. 인간의 이 구차한 삶. 나는 이제 행복해서 그만 쉬고 싶은데 쉬지도 못하게 비둘기들이 와가지고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도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작업에 열중합니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그러다가 어느 날 시간에 대한 일종의 계시 같은 걸 또 봤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은 라디오도 잘 안 켜는데 그림 그릴 때는 좀 라디오를 이제 가끔 켜요. 새벽 시간에 이제 라디오 방송이 조용한 음악도 많이 나오고 제가 이 예술 작업을 하기에 괜찮은 곡들이 나와서 이제 라디오를 이제 자주 듣긴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집중할 때는 라디오조차 틀지 않고 완전 고요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긴 하죠. 그래서 이제 너무나 자주 들었기 때문에 어떤 멘트가 나올 때 몇 시인지를 대략 이제 알 수 있는 정도로 익숙해져 있는 상태였죠. 그때는 마치 이제 어떤 그때가 한 새벽 1시쯤에 항상 하던 프로가 있어요. 새벽 1시에서 3시까지 2시간 동안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전현욱의 음악 세계라고 각종 세계의 프로그레시브라든가 알트락이라든가 이런 귀한 음악들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귀하게 구한 그 음반들을 소개하면서 이분이 또 음악에 대해 조예가 깊잖아요. 약 500m 그런 음악들을 이제 소개하는 프로예요. 그래서 그 프로를 자주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멘트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 멘트, 첫 멘트, 음악, 배경음악과 함께. 그리고 그 전현욱 씨가 항상 시를 처음 시작할 때 시를 한 편 읽어주시죠. 그 시를 읽는데도 상당히 이제 장편의 시 같은 경우는 몇 분이 소요돼요. 그 어쨌든 이제 이제 집에 와서 얘기해. 뭐 짧은 시는 뭐 3분이 될 수 있고 긴 시는 이제 5분가량 된단 말이죠. 그렇게 시를 읽고 있는데 시를 이제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소요된다는 걸 항상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 처음 안녕하세요 전현욱의 음악 쓰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 시작하잖아요. 시작하면서 이제 시를 막 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펜으로 막 이제 손글씨를 쓰는데 깨알같이 이제 쓰면서 A4 용지로 앞뒤로 해가지고 2장을 이제 다 썼어요. 물론 이제 정신없이 열정적으로 썼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 2장의 분량을 빼곡하게 깎아 깨알 같은 글씨로 작은 글씨로 막 쓰려면은 아마 못해도 2시간은 걸려요. 뭐 1시간 이상 어쨌든 걸려. 제가 볼 땐 2시간 내 분량이야. 아무리 제가 혼신을 다해서 막 굉장히 빠르게 썼다 하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A4 용지로 앞뒤로 해가지고 썼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멘트가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그 시를 계속 읽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착각을 하는 건가, 환청이 들렸나. 그래서 시계를 바라봤어요. 그때 정말 새벽 1시에 이제 시작한다고 했어요. 1시 4분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4분에서 5분 지난 거예요. 이상하네. 내가 그 멘트를 시작한다고 그 환청을 들었거나 아니면 방송 오류인가? 방송 사고인가? 아니면 시계가 고장났나? 별의별 제가 변명을 거기다 다 갖다 붙였어요. 말이 안 되니까 온갖 변명을 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납득하려고 제가 계속
거기다가 갖다 댑니다. 근데 모든 사실 근거들이 주변의 모든 사실과 그런 근거들이 너 아무리 갖다 대봤자 이건 진짜거든 하고 진짜 진실임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저한테 절대 변명을 할 수 없게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그때 또 느낍니다. 아, 내가 여태까지 시간이라는 관념 속에 빠져 살았구나.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도 인간이 정해놓은 하나의 어떤 관념일 뿐인데 내가 이 시간의 관념 속에 빠져서 과속 헤어나지 방지턱이 못했구나. 있습니다. 4분이 왜 뭐가 그리 중요한가? 인간들이 말하는 2시간의 시간을 4분 동안도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4시간이든 2시간 아무 의미도 없다. 1초가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 아실 거예요. 나무꾼이 나무하러 갔는데 어떻게 헤매다가 멋진 바위 전방에 위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바둑인가 장기를 두고 있는 신선들을 만납니다. 신선처럼 보이는 머리 하얗고 막 머리 이렇게 하얗고 수염 하얀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장기라고 합시다. 장기도 이렇게 보면서 재밌으니까 장기 보고 이렇게 이제 재밌게 구경을 합니다. 그렇게 뭐 1시간 구경했나? 그러고서 이제 나무를 좀 더 하고 내려옵니다. 내려왔더니 자기 주변에 이상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굉장히 젊었을 때 내려왔거든요. 아무튼 결혼 갓 해가지고 내려왔는 그 나무를 하러 왔는데 갔더니 꼬부랑 할머니가 있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길동이라고 합시다. 여기 길동이네 집 아닙니까? 누시오, 길동이는 내 남편인데 40년 전에 나가가지고 나 마을을 나가가지고 어디 도망갔나 아직도 안 들어왔는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흐른 거죠. 지금 잠깐 신선들 노름을 구겼는데 몇십 년이 흐른 겁니다. 네. 이렇게 신선의 시간은 또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신선들이 몇백 살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100살 산다고 싶시다. 그러면 1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 100살 사는 거죠. 근데 신선들은 그 1시간이 3, 40년 되니까 100살을 살려면은 1시간이 계산이 안 되니까 1시간이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계산 되게 어렵다 이거. 한 시간, 그냥 쉽게 1시간이 10년이라고 할게요. 아유, 계산은 힘드니까. 1시간이 이제 10년인데, 그럼 24시간이면 240년이냐? 그러면 하루가 240년이네? 그럼 100살 곱하기 240년이니까 전방에 과속 방지턱 2400년. 구간입니다. 신선들은 100살을 사는 게 2400년을 사는 꼴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신선들은 오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신선들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100살 사는데 인간의 그 관념 속의 시간으로는 2400년을 사는 겁니다. 결국.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시간의 개념이 관념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어쨌든 다시 이야기를 들어서 그걸 깨우쳐 준 거죠. 그 시를 쓴 4분의 시간이. 그로부터 전 시간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후로도 저는 조금씩 그 시간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 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4분을 몇 시간처럼 쓰기도 하고 혹은 몇 시간을 단 몇 초처럼 쓰는 그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고 실제로도 계속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일련의 신기한 일들이 저한테는 계속 벌어지게 되고 자꾸 이제 신기하다고 하니까 자꾸 거슬린다고 했죠. 이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고 이게 당연한 진리이고 이치인 겁니다. 우리는 그냥 고정관념이나 이런 관념 속에 빠져서 그냥 익숙해져 있을 뿐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집에 거의 다 와가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한테는 그런 어떤 계시와 비슷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돌을 닦듯이 그런 생활에 이제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런 시간들을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거지 얘기를 하다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재미로 들릴지 모르는 이런 얘기들을 해주겠는데 어쨌든 뭐 재미없지는 않았죠. 네, 그렇다고 뭐 흥미진진한 것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그냥 재밌었죠. 네, 뭐 저는 재밌는 얘기는 한 건 아닌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깊은 얘기를 한 거거든요. 어쨌든 뭐 재밌게 받으셨다면 네, 그것으로도 다행입니다. 오늘은 집 앞에 주차할 데가 있으려나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네, 없을 것 같죠. 여기 한 군데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일단 차를 돌려서 가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요. 빨간불이 지금 들어왔거든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까 그 주차할 데가 있어야 될 텐데. 일단 주차 좀 하고 다시 얘기 이어갈게요. 지금 집중이 안 되니까. 여기 있네. 소질이 참 급하시오. 기다려주고. 일단 기상커플 끄게 다시 나가는 걸 요구할 수 있어요. 일단 주차를 했고요. 한숨 돌리고 네,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제 저한테 계속 벌어져요. 그래서 그거로는 이제 저도 처음에는 온갖 변명을 대면서 이건 우연의 일치다 아니면 환상이나 착각이다 눈은 환청이다라고 자꾸 이제 합리화시키려고 했지만 결국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것은 내게 계속 뭔가 진리를 알려주는 깨달음을 주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다. 그렇게 결국은 저도 계속 계시를 주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신기하다 이런 표현할 때 자꾸 거슬리는 거예요. 제가 표현을 하면서. 근데 이제 여러분한테 표현할 때는 신기한 것처럼 느껴지시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이고. 어쨌든 그런 얘기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제 얘기를 재미나게 뭐 듣고 말지만 마시고 한 번쯤은 되돌아보면서 어떤 우리가 시간에 대한 관념이라든가 어떤 지금 항상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사진 얘기도 했죠. 항상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항상 그 똑같은 컷을 찍지만 항상 같은 게 아니죠. 그리고 그에 관련된 영화 소재들도 상당히 많진 않지. 일부 있고 또한 그런 소재를 다룬 글들도 책들도 많진 않고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상상 속에서나 환청이나 환각에 의해서 쓰여진 게 아니라 참다운 진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이면서 책 속에는 진리가 있죠. 물론 진리의 책이라고 하는 성경이라든가 어떤 뭐 불교의 서적이라든가 그런 데에도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 서적뿐만 아니라 모든 책에도 진리가 항상 숨어 있어요. 진리만 숨어 있는 게 아니죠. 진리가 아닌 것도 숨어 있죠. 진리를 깨닫고 깨우치는 건 각자의 독서를 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성경에도 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진리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진리만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캐치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 막 나쁜 책 있죠. 사악한 책이라고 칩시다. 사악한 책에도 진리가 있는 거죠. 사악한 게 많을 뿐이지. 진리를 읽을 줄 아는 자는 사악한 책에서도 진리를 발견해내는 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미 진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나와 같이 진리를 공감하는 사람에 대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그런 대화를 같이 공감하면서 더더욱 굳건히 하고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 책을 백날 읽든 아무리 백날 기도를 하든 아무리 애원하든 진리를 깨우칠 수는 없는 겁니다. 진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깨우친 상태에서 그걸 굳건히 하는 게 기도를 하는 거고 진리를 찾아 책을 읽는 것이고 하는 것이지 절대 그것에서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면서 아무튼 너무 깊게 들어가면 또 종교관이 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다루지 않도록 하고 무사히 왔고요. 후회를 좀 시킨 다음에 짐 챙겨서 집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 번 고생하셨고요. 네, 지금까지 뭐 오면서 특별히 위험 요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과 대화에 더더욱 집중하면서 왔고요. 하루 잘 마무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이도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집에 귀가해서 또 휴식도 하고 독서도 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또 내일을 항상 똑같이 맞이하는 내일이지만 새롭게 내일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이는 물러가겠습니다. 이상 삶의 탐구 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